자, 보험계약 당사자라고 하죠. 자, 보험계약 당사자 그러면 우리가 보험계약자, 그 다음에 보험자, 이 사람을 계약 당사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먼저 계약 당사자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권리 능력하고 우리가 행위 능력 제한자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권리 능력은 사람이 출생하면서부터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는 권리 능력을 갖는다는 거죠. 권리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유권이에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자식 B를 놔두고 A, B라는 부모가 있는데 자식 C를 놔두고 죽었다. 근데 자식 C가 1살이다 이거야. 근데 재산을 놔뒀는데 이걸 이 1살짜리가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 낫겠어요? 아니면 국가나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게 낫겠어요? 이 1살짜리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권리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렇죠. 손자가 100일이 됐다고 해서 10억을 증여한 사람도 있죠. 돌이 됐다고 해서 우리 손자가 돌이 돼서 아주 기분 좋아. 그래서 한 20억 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부모를 만났으면 저도 이렇게까지 안 사는데. 자, 그러면 권리 능력을 갖는다는 얘기는 태어나면서 권리 능력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리 변식 능력이야. 이거는 이제 과실상계를 할 때 얘기해요. 살이라고 하는 거는 일의 이치에 이거를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6, 7세 정도는 우리가 사리 변식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책임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책임 능력은 두 가지죠. 우리가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손배 책임을 지갈 능력, 또는 우리가 이제 위법 행위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 이걸 보통 12세, 13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행위 능력이에요. 이거는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재산 처분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계약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자, 그러니까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우리가 행위 능력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권리 능력은 여기를 얘기하고요. 자, 여기서 행위 능력 제한자라는 것은 우리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행위 능력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19세를 기준으로 해서 요 밑에는 우리가 미성년자라고 해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친권자가 친권이라는 것은 부모를 얘기하는 거죠. 이때 부모, 그죠? 어떤 부모예요? 친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친부모. 친부모가 법정 대리인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대리인은 위임 대리인이 있어요. 그러면 A가 B한테 위임 계약을 체결해서 B가 대리인이 되는 건데, 위임 계약도 결국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년일 때는 위임 계약을 해줄 수 있지만 성년이 안 되고 미성년자는 위임 계약 자체가 위임 계약이기 때문에 못하죠. 그래서
법률에서 정한 대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임 대리인, 법정 대리인, 그 다음에 우리가 선임 대리인 해가지고 결국은 뭐냐 그러면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없을 때는 우리가 법원에서 이제 선임한 대리인이 있겠죠. 이제 이게 이제 있는데 위임 대리가 안 되고 법률에서 법정이나 법률에서 정한 대리인이 친권자죠. 근데 친권자가 없어요. 또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러면 후견인이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성년이라는 거죠. 자, 성년인 경우는 친권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부모라 하더라도 친권자로 들어온 게 아니고 후견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무슨 말 하겠죠? 이때는 후견인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부모 19세 이상 중에서도 우리가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죠. 치매라든가 심신상실자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년, 우리가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성년, 우리가 후견인 이렇게 해야지. 자, 성년 후견인에는 제한적으로는 법률 행위를 당사자가 할 수 있고 국지까지 큰 것만 못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한정 후견인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전혀 못하게 하는 걸 피성년 후견인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미성년자도 우리가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고, 피한정 후견인도 우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에는 이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 후견인을 기준으로 해서 한정 후견인이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행위 능력자로 해서 법정 대리인데 지금은 이 사람한테 초점을 맞춰줘. A에 대해서 한정 후견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령은 100% 후견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은 일부만 후견하는 거죠. 한정 후견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만 설명하는 거죠. 이 내용을 우리가 이것이 시험에 나옵니까? 이게 시험에 나온 건 아니죠. 이걸 민법을 알아야만 다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여러분이 선생님 이거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문제 잘 풀겠다. 그럼 상관없어요. 어차피 시험이니까. 근데 그거는 좀 엄발한사는 거죠. 이걸 이해 못 했는데 시험 문제를 푸는 거는. 그러다 또 문제 풀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문제 이런 걸 나온 게 아니라 다음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민법의 일반 이론을 최대한 간략하게 해서 문제를 설명해 주는 거죠. 자, 보험계약 당사자 그러면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보험자가, 자, 우리가 회사라고 얘기를 하죠. 자, 회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험회사 그러면 인슈어런스 컴퍼니잖아, 영어로 하면. 근데 인슈어러라고 그랬어요. 인슈어러. 보험자. 그거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전부 다 보험을 하는 사람이 회사 형태죠. 주식회사, 상호회사. 근데 외국은 개인도 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에는 지금도 개인이 보험하는 데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인슈런스 컴퍼니라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회사만 얘기하는 거죠. 개인은 안 들어가니까 인슈어러 해가지고 보험자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계약자의 상대방은 보험회사가 아니고 인슈어러, 보험자라고 하는 것은 개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을 인수하여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주식회사, 자, 공제가 운영하고 있는 조합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체국도 지식경제부사나 우정산업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자, 보세요.
보험, 이거는 공보험은 아니에요. 공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국가나 국가의 정책 또는 사회 기반, 자, 약자 보험, 사회적 약자를 공보험에서 보호해 주는 건데, 우정사업본부에서 못 참으면 안보험 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보험이에요. 사보험이라는 거죠. 따라서 경제적 강자하고 경제적 약자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개입해서 이 약자를 보호하게 한 게 보험계약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험계약법이 어디에 적용된다? 공제에도 적용되고 우체국보험에도 적용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제나 우체국보험도 뭐가 적용되냐? 자, 대수법칙, 수의상 등의 원칙, 그 다음에 급부 반대 급부의 대등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보험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산재보험이나 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세 개의 원칙이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공보험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거죠. 자, 계약자는 누구든지 될 수 있다 이거죠. 보험계약자가 내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자연인하고 법인이라는. 이때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권리 능력을 가졌다라는 뜻이죠. 자, 자연이라는 건 태어나면서 권리 능력을 갖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법률에 의해서 권리 능력을 갖게 해주는 거죠. 자, 이러면 자연인하고 법인 이 두 개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 법은 자, 자연인도 아니에요. 자, 자연인도 아니에요. 아직 법인도 설립 전이에요. 법인이 설립되려면 법인의 이 설립이 민법이나 특별법에 의해서 법인의 허가를 받고 설립이 돼야 되는데 법이 설립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거죠. 여기에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종교단체. 무슨 교회다. 그러면 교회가 재산을 가지고 올 수가 있죠. 그렇죠? 교회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법인 설립을 않고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라고 그래요. 자, 사단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었다. 그러면 사단의 반대말은 뭐? 재단이죠. 사람이 없는데 돈이 모여서 법인을 만들었다. 이게 재단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법인격이 없는 사단. 내가 장학회를 만들겠다. 사람이 모일 필요가 없죠. 돈만 있으면 되죠. 그러면 재단을 만들 수가 있죠. 근데 돈은 없어도 사람이 모여서 만드는 거죠. 한국야구위원회, 사단법인 한국사구위원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한국야구위원회 자체로 재산을 가질 수가 있죠. 법인이기 때문에. 근데 법인격이 없는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 2살짜리가 계약자면 이 사람도 계약자가 될 수 있죠. 근데 누가 대신해 주면 돼? 법정 대리인이 대신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계약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좀 이제 조금 어렵게 갑니다. 이제 피보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피는 수동태를 의미합니다. 보험에 의해서 보호되는 자입니다. 보험에 의해서 보호되는 자예요. 자, 집이 있다는 거죠. 자, 집 소유주가 A라는 거.
그러면은 지금 자 A가 있는데 여기서 화재가 났다는 거죠. 이때 Q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때 요 지분 이 가옥은 우리가 보험에 가입한 재물이에요. 근데 이때 돈은 누구한테 주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이 사람한테 준다는 거죠. 그죠? 이 집 때문에 손해를 보는 소유권자한테 화재보험에서 주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피보험자인 거죠. 피보험자. 그래서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사고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자예요. 자, 이게 재물보험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로 한번 기회를 해봅시다. 자동차로. 자, A가 운전하다가 B를 치었다는 거죠. 근데 보험이 안 들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A의 재산을 갖다가 압류하겠죠. 가압류하고 그 다음에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압류를 하든지 아니면 강제 집행을 하겠죠. 그러면 A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자 보험자가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이 재산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배상책임보험이에요. 이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은 누구를 보호한다는 거죠? A를 보호하는 거죠. A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A가 피보험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배상책임을 질 자 중에서 피보험자로 해놓은 거고, 재물보험에서는 소유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거죠. 자, 근데 자 보겠어요. 자, 의료실비를 한번 볼까요? 의료실비하고 암보험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딸 A가 계약자예요. 그리고 엄마 B가 피보험자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암에 걸렸을 때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여기죠. 그러니까 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한 신체죠. 보험에 가입한 신체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는데 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을 받는 게 아니라 보험 수익자라는 걸 따로 개념이죠.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A인데 피보험자가 B인데 수익자 A, 자기를 수익자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수익자로 할 수도 있다. 그죠? 부상도 이 사람이 수익자. 그렇죠? 사망도 이 사람이 수익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보험금 피보험자가 수익자가 되는 만드는 피보험자를 수익자로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일 뿐이지. 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수익자로 하면 그 자가 받아가는 거예요. 그 자가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자가 받아가는 것이 피보험자가 받아가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험에 가입해 피보험자는 게 뭐냐? 여기는 보험에 가입한 신체고 여기는 뭐예요? 자, 사고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죠. 그럼 사고는 어디서 합니까? 여기는 피보험자가 나는 거죠. 여기는 재물에 나는 거죠. 여기는 피해자한테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피보험자의 개념은 뭐냐 하는 거죠. 자, 여기는 손해가 발생해서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데 여기는 보험에 가입한 신체이고 그다음에 누가 받는가? 수익자가 갖는 거다는 거죠. 근데 자, 수익자를 B로 했을 때는 피보험자가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피보험자로서 받는 게 아니라 수익자로서 받는 거예요. 같은 사람일 뿐이지. 그러니까 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받는다는 개념을 없애요. 피보험자가 B고 수익자도 B다. 그럴 때 B는 보험금을 받을 때 수익자로 받는 것이지 피보험자로 받는 게 아니다는 거죠. 자, 임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자격 그러면은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망보험이 있죠. 상해보험이 있고, 자, 상해에서 사망은 사망보험으로 취급한다 해서 보험계약법에서는 질병보험이 있단 말이에요. 질병보험도 사망은, 질병 사망은 사망으로 취급한다 했죠. 여기에는 우리가 자격 제한이 있다는 거죠. 자격 제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 보겠습니다. 어린이 여행자 보험을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가족이 이제 여행을 가면서 여행자 보험을 들었는데 10살 아이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익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자 보험에서 사망 보험이 나가냐?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망보험에서는 15세 미만자, 심신 상실자, 이 사람은 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다. 보험에 가입하면 무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13살짜리가 자 13살 살 때 보험에 가입했단 말이에요. 보험에 가면서 사망보험도 있고 질병보험도 있고 질병도 있고 뭐 암도 있고 상해 후유장애도 있고 여러 쭉 있다 이거죠. 그럴 때 전체를 무효로 하느냐 아니면 사망보험만 무효로 하느냐. 사망만 무효로 한다. 근데 17세, 13세 된 사람이 17세에 사고 났다. 그러면 사고 당시에는 17세이기 때문에 유효하냐? 아니죠. 무효라는 것은 처음부터 계약이 없는 거니까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무효 여부를 따져야 되죠. 무효 여부는.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 13세라면 15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고, 무효가 된다고 해서 전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로 보험증권을 했을 때 전체를 무효로 하는 게 아니라 사망만 무효로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죠. 심신상실자, 15세면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까지도 무효로 하는데 이 심실박약자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왜냐면 우리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망보험 자체를 못 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장애인복지법의 취지에서 너무 가혹하지 않냐 해서 심신상실자에 대해서 보험을 체결하는데, 자, 모랄 리스크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피보험자로 해놓고, 그죠? 그럼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심실박약자 B를 피보험자로 해놓고 자기를 수익자로 해놓아버리면 이 사람이 보험 가입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험 가입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심실박약자한테 동의를 받았다. 이 동의가 효력이 있는가도 문제가 되죠. 왜? 심실박약자이니까 이게 행위 능력이 있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다만 심신박약자라 하더라도 행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하반신 마비다. 근데 심신박약자죠. 근데 머리는 명석하다. 그럼 본인이 계약 체결할 때 이게 필요한 계약인가? 아까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이죠. 계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그때 계약 능력이 있죠. 근데 자기 방어능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는 우리가 문제가 있죠. 자기 방어능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런 사람이 문제가 되니까 자, 모랄 리스크를 피하면서 이 사람들도 보험을 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다체보험. 그 다음에 심신박약자가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 이것만 한정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A가 심신박약자 B를 상대로 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이 동의를 받게 되면 이 사람이 이 동의가 제대로 아까 같이 하반신 마비인 사람은 동의가 제대로 있겠지만 심신박약 중에서도 정신지체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심신박약자들이 어떻게 모두 보험 들 수 있다 해버리면 어떤 심신박약자 정신지체들한테 동의를 받고 해버리면 이게 범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법적으로 제한은 단체보험인 경우하고 계약자 이코로 피보험자인 경우만 우리가 심신박약자들이 보험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거죠.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해보험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은 자연인이면 좋았다. 상해보험을 갖다가 법인이 들 수 없죠. 그죠? 자연인이면 좋하다. 피보험자의 자격자는 없다는 거죠. 그죠? 상해보험은 아까 상해사망은 사망보험이라고 그랬어요. 보험계약법상으로. 그 다음에 태아나 유아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번에 보험에서 이거죠. 자, 이때 출생을 했어요. 자, 출생하면서 우리가 그 태아가 출생하면서 상해사고가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상해사고가. 자, 첫 번째, 엄마로부터 한 번에 못 나오니까 압축기를 써서 머리부터 나오니까 압축기에 머리를 써서 잡아 당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엄마의 그 머리만 딱 나온 상태에서 질구가 좁아져보면 여기가 막혀서 질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상해로 인한 장애죠. 자, 이거를 담보해주는 보험을 이때 우리가 태아 때 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를 쭉 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는 자, 출생 조건이다. 출생 자연인이 되니까 우리 자연인이어야 되니까 출생을 조건해서 출생은 뭐냐? 전부 노출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아로부터 전부 딱 나와서 응애했을 때부터 피보험자로 보겠다. 그러니까 전부 노출되기 전에 질식이 됐으니까 이거는 상해 후의 장애는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요. 대법원 판례가. 그래서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뭐냐는 거죠. 이거 맞다 이거죠. 맞으면 출생 조건은 맞는데 이때 만약에 충격이 돼서 유산이 됐다. 이때는 유산이 됐다 이럴 때는 우리가 못 주겠다는 거죠. 그러나 출생을 했다는 그때부터는 그러면 이때부터 피보험자냐 이때부터 피보험자냐 보험에 가입했을 때부터 피보험자다. 태아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래야 보험을 이때부터 내지.
만약 이때부터 피보험자라면 보험료를 이때부터 가져갈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아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출생 과정에서 우리가 산소가 부족해서 장애가 되는 거, 이거를 담보하기 위한 건데 전부 노출솔로 해버리면 그거 담보가 안 돼버리죠. 따라서 태아일 때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 입장이에요. 여러분들이 대법원 판례 난박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왜? 시험 문제 대법원 판례까지 난박까지 요구하지 않으니까 대법원 판례가 있냐 없냐 이것만 알면 됩니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상해 사망은 사망보험이기 때문에 피보험자 자격 제한이 적용된다. 자, 태아보험과 관련돼서 대법원 판례 한 4, 5년 전에 나온 판례죠. 요거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 수익자는 인보험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이죠. 인보험에서는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것이지 피보험자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뭐냐? 피보험자가 보험 수익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자로서 청구하는 것이지 피보험자로 청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대륙법은 우리 한국이 대륙법인데요. 자, 영미법에서는 자, 피보험자가 있어요. 수익자가 있어요. 그러면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수익자에게 경제적 이해관계, 즉 이 사람이 죽음으로 해서 이 사람한테 손해가 발생한 사람만,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 우리가 피보험 수익자가 될 수 있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뭐냐? 그리고 피보험 이익이죠. 그러니까 피보험 이익이 있는 사람만 수익자가 될 수 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냐면 이익주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익주의 안에 피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피보험 이익주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익주의라는 것은 피보험자가 사망함으로써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 수익자가 될 수 있다. 근데 대륙법은 자, 우리가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해놓고 자기를 A로 수익자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보험 체결 방식이에요. 왜? 와이프가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수익자로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가 일반적인 보험이에요. 왜냐하면 여자 입장에서 남편이 경제적인 주수입원이었기 때문에 여자가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었잖아요,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죽었을 때 애를 어떻게 키울 거냐는 게 가장 와이프 입장에서 또 엄마 입장에서 가장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험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해관계가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전혀 다른, 자, A하고 B가 전혀 이해관계가 없어요. 자, 그런데 A를 수익자로 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느냐? 있다는 거죠. 최근에 저희 의뢰받은 사건 중에 하나가 이런 사건인데, 이때 뭐냐? 동의주의라는 거예요. 동의. 이 사람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 피보험자의 동의만 있으면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다. 이게 우리의 그러면 모랄 리스크 차원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된 경우는 뭐예요? 수익자가 될 수 있는 걸 제한하기 때문에 보험이 그만큼 적게 들겠죠. 요거는 보험은 그만큼 많이 들 수 있죠. 그죠? 제가 제일 조금 했던 게 뭐냐면, 제가 경희대학교 나왔는데, 제가 계약자로 돼 있고, 제가 보험료를
우리가 수익 계약자로 돼 있고 제가 그러니까 A가 계약자이고 A가 피보험자인데 수익자를 경희대 동창회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 청약서를 날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사인하면 제가 보험료를 냈고 그다음에 제가 죽으면 경희대 총학생회에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또 죽어서까지 제가 학교에다가 돈을 줘야 될 정도로 이렇게 충성심이 별로 안 좋아서 좀 씁쓸하게 해서 그냥 보험계약 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한 해 오더니 안 오더라고요. 아마 동창회에서 반발했나 봐야죠. 아이디어는 괜찮은데요. 글쎄 별로 이렇게 씁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계약도 가능해진다는 거죠. 누구의 동의만 있으면, 나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자하고 피보험자와 달라도 나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해진다. 그렇죠. 자, 보험 수익자의 지정 변경권이라는데 이건 조금 뒤에서 공부할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 계약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있는데 A가 있고 예를 들어서 B다. 자, 보험 수익자를 A가 지정할 수도 있고 A가 변경할 수도 있다는 거죠. 두 가지만 보면 돼요. 자, 그러면은 계약자가 A이고 피보험자가 A일 때는 아니 자기가 자기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동의를 받는다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의 없이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자기의 동의를 받아라.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죠. 그런데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자의 동의가 있다면 A도 계약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럴 때는 동의를 요한다는 거죠. 앞에 나왔는데 뒤에 나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보험 수익자 결정인데 만기 시에는 보험 수익자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게. 즉 다시 말해서 A가 보험 계약자예요. 그리고 A가 피보험자예요. 근데 수익자를 결정 안 했어요. 그럼 수익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익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 자, 만기 시에는 A를 계약자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수익자를 정하지 않았을 때 법에서는 수익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사고가 났거나 종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한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기 시 A자, 그 다음에 부상이나 뭐 질병 이럴 때는 피보험자를 수익자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죽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법정 상속인을 하죠. 누가 없다 하는 거죠?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률로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계약이 이거예요. 왜 많겠어요? 보험 설계사들이요. 수익자를 누구를 지정해야 될 것인가를 묻질 않고요. 그러면 묻질 않았기 때문에 지정 안 했겠죠. 그리고 가서 컴퓨터에다가 뭐라고 합니까? 만기시는 보험계약자. 그 다음에 사망 위에는 피보험자. 사망시는 법정상속인에도 일방적으로 집어넣어 버리죠. 왜? 수익자를 지정 않았을 때 법률이 수익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수익자를 지정 안 한 걸로 해서 이렇게 써버려요. 그러면 이건 지정한 게 아니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지정한 거죠. 똑같이 돼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정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지정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지정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없기 때문에 법에서 보충을 해주는 거죠. 흠결을 치유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내가 이걸 지정할 수도 있고요.